자, 이제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오늘 해외 부동산 리스크 현실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입니다. 뉴욕, 파리, 홍콩뿐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지금 돈이 물렸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물려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국내 증권사 해외 부동산 투자 위기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슬슬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수개월 내에 헤드라인을 부실이 뭐 수개월이 아니고 이것들아. 내가 알고 있는데 니들은 왜 이거밖에 몰라. 이 기자 이것들아. 이미 코로나 때부터 이미 부실이 생겨가지고 전부 하우스에서 일하고 집에서 전부 일들을 하고 오피스가 이제 텅텅 비기 시작했다고. 그게 몇 년 전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다 투자한 거 미래에서 니네 알거든. 자, 지난 4월 미국의 전설적 투자가 하워드 막스가 날린 경고입니다. 워런 버핏 벅셔 해서웨이 회장도 찾아서 읽는다는 그의 투자 메모. 바로 투자가 하워드 막스. 미국, 홍콩, 독일, 프랑스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이 휘청거리자 그 충격파가 한국 금융시장에까지 밀려오고 있다. 저금리 시절 한국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이 이제 저금리 시절에 이자 많이 준다는 사람들이 혹 해가지고 원래 그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이나 뭐 증권사 뭐 이런 캐피털 이런 데다 왜 돈을 넣습니까? 일반 은행은 1% 뭐 이외에 준다는데 갑자기 뭐 3% 4% 이게 웬 떡이야. 그래가지고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돈을 잃든가 말든가 1억 집어넣고 이제 나중에 망할 적에는 1,000만 원도 못 가져오는 네 그런 건데 투자가 원래 그렇습니다. 안전한 걸 원하지 않지요. 뭐든지 노름하고 투자가 투기죠. 투자 투기 똑같습니다. 예, 이렇게 돈 놓고 돈 못 끼니까 투자나 투기나, 예? 뭐 이렇게 절차상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많이 주는 걸 원하다 보니까 또 많이 주기 위해서 이런 위험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운용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금리 시절에 이 증권사나 자산 운용, 투자, 해외 부동산을 무대기 손실로 이제 돌아왔는데 또 이런 짓을 또 한 겁니다. 증권사 한국뿐이 아니고요. 개인 투자가와 기관, 증권사가 펀드에 담은 해외 부동산에 돈을 태웠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로 인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로 인한 손실까지 덮치며 악재가 이어지는 게 아니고 악재가 이제 곧 닥칠 겁니다. 예? 미래에셋은 2,800억입니다. 자그만치 홍콩 부동산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는데요. 미래에셋 증권이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4년 전, 내 말이 맞죠? 4년 전 코로나 때 그때 엄청나게 투자했습니다. 미래에셋. 이 무슨 뭐 상업용 오피스 건물 말고요. 이 양반은 왜 그렇게 다니면서 그냥 뉴욕, 하와이, 여기 빅아일랜드, 여기 지금 하얏트, 우리 회원분이 왔다 가셨던 그 호텔입니다. 한국 미래에셋인지 한 50% 이상 가지고 있죠. 그거 다 떠안아야 돼요. 거기 뭐 적자 보고 그런 거 다 떠안아요. 식당만 바쁘다고 사람들은 굉장히 호텔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호텔로 큰 돈 못 벌어요. 예? 호텔로 돈 크게 못 벌어요. 주식으로 이제 그런 거 있다. 이런 바람 잡아가지고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지. 호텔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기껏 써봤자 뭐 밥 먹고 뭐 하고 뭐 또 여름에는 잠깐 바쁘다가 또 가을에 어떻게 됩니까? 가을, 겨울에 손님 없죠. 1년 내내 바쁜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1년 중에 이렇게 시기를 타는 그런 비즈니스는 큰 돈을 못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에 손대고 저기다 손대고 건설에 손대고 자동차에 손대고 이 쓸데없는데 자꾸 손을 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반가이 하기 위해서 여름에는 좋죠. 여름엔 잘 나가고 그다음에 가을에는 안 되고 겨울에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봄에 뭐 스프링데이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스페셜 뭐 있을 적에 조금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년 전 미래에셋 증권이 홍콩 랜드마크 오피스 빌딩에 빌려준 2억 4,300만 원. 당시의 환율은 2,800입니다. 사실상 90% 손실을 떠안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골든 파이낸셜 홀딩스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선순위, 그러니까 1순위가 돼 있었던 은행이 바로 싱가포르 투자청과 도이체뱅크,
독일이죠. 담보로 잡았던 건물은 이미 매각을 해버리면서 이들은 7억 1,300만 원을 챙겨 원금 회수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2순위, 후순위로 돼 있는 미래에셋증권을 이제 제가 볼 적에 뭐 90%못 받는다는데 제가 볼 때 100%못 받습니다. 이런 거는 그렇죠. 그래서 2019년 메자닌 대출로 투자했기 때문에 보증을 섰던 홍콩 재벌이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들어갈 적에 이제 안정빵으로 조금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사람들한테 자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현주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이거 안전한 거다. 1순위는 싱가포르 무슨 회사 뭐 도이치뱅크. 도이치뱅크 알지? 도이치뱅크. 최고, 세계적인 최고 은행. 이거 들어갔고, 2순위가 이제 우리인데 후순위라도 재벌, 홍콩의 재벌이 딱 우리 보증을 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계약서의 내용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혹해가지고 안 들어간 사람이 없더군요.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엄청나요. 10억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 VVIP. 예? VVIP들이 이렇게 1,600억 원이 넘는 VVIP들이 자금 유입이 됐고요. 증권사, 보험사, 연기금, 기관 투자가들이 몰려들었고요. 한국투자증권 400억 원에 유진투자증권 200억 원, 경쟁증권사뿐만이 아니라 한국은행 노동조합도 노동조합 무슨 돈으로 니네들이 이런 거를 투쟁기금? 니네 어떡하냐, 이 좌파놈들아. 투쟁기금, 노동조합에 투쟁기금 20억 원을 넣을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2,800억 홍콩 상업용 건물에 집어넣은 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익률이 자그마치 얼마였냐면 당시에 4년 전인데 5% 수익을 주겠다. 이래서 SVB 이런 은행들이 다 망한 겁니다. 이자 많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디가 그렇죠? 우리나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증권사. 지금 증권사가 다 이런 거죠. 미래에셋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캐피탈. 이자 많이 주잖아요. 사람들은 혹해요. 1억 집었는데 수백만 원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예? 말이 돼요? 그래서 5% 수익을 준다고 하니까 예? 이렇게 많은 개인 10억짜리 초고액 자산가를 비롯해 증권, 보험, 연기금, 하다못해 노동조합, 투쟁기금 20억까지 쳐놓는 예? 한국은행에 노동조합, 투쟁기금 20억까지 쳐놓는 이런 돈을 이제 잃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됐는데 미래에셋에서는 지급 보증을 섰던 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액션은 취해죠. 미래에셋에서. 예? 소송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너희들 돈 우리가 만일에 여기서 소송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벌죠. 소송 들어가면 이제 소송이 이제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이제 3년 걸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아우성 치고 뭐 우리 가가지고 막 들어놓겠다 이러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지고 우리 돈으로 다 주겠다. 제발 죽이는 개뿔 무슨 다른 것도 지금 엄청 걸려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앞서 한국 기관이 투자한 워싱턴 DC 소재의 1750K 스트리트 빌딩, 맨하탄 20 타임스퀘어, 그다음에 라스베가스 더 드루 호텔 등 이미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본 상태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오피스 빌딩을 비롯한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뿐이 아니고 지금 한국에도 PF 부동산 뭐 이런 애들한테 돈 주고 이자 이제 많이 준다 그러고 이제 땡겨가지고 한 거, 이게 문제 아직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돌려막기 하고 있죠. 자, 뉴욕 타임스 따르면 뉴욕 사무실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엄청나게 높은 거 여러분 다 가보셨죠? 26개를 합친 한 개가 아니고 26개, 26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26개를 합친 공간만큼 오피스텔들이 지금 비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뉴욕의 랜드마크인 허드슨 야드, 문을 연 지 4년이 지났지만 92층짜리 건물이 말씀드렸죠 한번? 전부 공실의 반 이상이 공실. 반이라고 나오면은 거의 제가 볼 때는 78%, 거의 80%가 공실로 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말이 틀리면 컴플레인 하세요 저한테. 반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사로 반 이상이 공실로 나왔다. 이러면 거의 7, 80%가 지금 공실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 부동산 시장 조사업체 CBRE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세계 17개 주요 도시 등 뉴욕, 홍콩, 상하이, 런던 등 10개 곳의 공실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주요국들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자금 시장이 경색돼 상한가 차간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아니 이자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뭐 돈 쇳돈 받아가지고 이자 주고 이자 뭐 이렇게 빌린 거 뭐 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다 그만두겠다고 나가고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나중에 버티다 하는 게 뭡니까? 나 말라 박수. 예, 치고 이제 그만두면은 그 건물은 뭐 누군가가 뭐 가져가지도 못해요. 그거 어떻게 뭐 그러니까 더 비워놓으면은 나중에 썩습니다. 건물은 뭐 한 1년 비워놓으면은 뭐 좀 안 좋아지다 2년 곰팡이 들고 습해지고 그다음 3년 되면 이제 썩죠. 썩기 시작하고 이제 필요가 없는 건물이 되면서 이제 다시 부시고 져야 되는 거기다 건물 짓 때 든 비용 다시 대출 받아서 다시 짓고 지어야 되는. 그래서 관리가 집이든 건물이든 상업용 뭐가 되든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닦고 쓸고 뭐가 부러지면 껴주고 그리고 뭐가 잘못되면 하고 벌레약도 뿌려줘가지고 거미도 없어지고 바퀴도 없어지고 다 이렇게 꾸며줘야 되는 게 집을 보듬어줘야 건물을 보듬어줘야 걔네들이 굳건하게 이렇게 예쁘게 살아남아서 우리한테 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대체 투자 비율을 공격적으로 높여온 대형 증권사의 상황이 너무너무 좋지 않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대형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비율은 자그만치 이거 너무 많네. 얘 큰일 났다 얘네. 대형 증권사 해외 부동산 투자 비율이 자그마치 24%. 이거는 정부에서 뭐 해줄 수도 없겠는데. 말이 24% 지금 30% 넘는다는 얘기예요. 100% 중에 24%도 엄청난데 이게 실질적으로 한 30% 넘는다?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중소형 증권사는 한 11% 되는데 올해 하반기 증권사들의 우발 부채와 해외 대체 투자 부실화 위험에 따라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경고를 했는데 이거는 내가 왜 해외에 대한 거는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냐면